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의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에서 영업권을 둘러싼 상인들과 광주시의 갈등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하상가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전당이 문을 연 뒤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했지만 문화전당이 기대보다 고전하고 있고 지하상가 자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활성화를 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한해마당이 생기며 인근 상권인 동명동은 살아났고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게 많고요. 계속 변하니까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춰져 있어요. 반면 동명동보다 문화전당과도 지하철과도 가까운 지하상가에서는 몇 년째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전당과 가장 맞닿은 상가 쪽이 장사가 안 돼 텅 빈 가게들이 줄짓습니다. 소비자 유입을 위해 지하도를 통해서만 문화전당에 갈 수 있게 했지만 통로로만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건너가려고 가고 그러죠. 특별히 이렇게 쇼핑을 위해서 여기 오거나 그런 적은 잘 없는데요. 신발이나 옷 등으로 한정된 품목에 품목 교체 시기도 바깥보다 훨씬 느리다 보니 젊은 층을 공략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옷가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살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나이 또래는. 상인들은 변화하고 투자하고 싶어도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선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합니다. 업종을 타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그런 투자하기에 이제 위험 부담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만족하게 되다 보니까 고객분도 피해를 입는 거고 저희들도 나태해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보기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도시공사에게만 맡겨두고 방치하다시피 한 광주시 역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마다 20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노후시설을 땜질 보수하는 데 그쳐 다 낡은 배관 등은 우려스러울 정도고 상인들의 수건 사업인 음식점 유치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천장 안에 있는 자재들, 전기자재들, 기계자재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개선은 차근차근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해야 하는 광주시는 내심 외부 자본이 들어와 지하상가가 흑자시설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오랜 시간 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하상가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요즘 코카콜라 광주 공장이 시끄럽습니다. 운송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회사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화물차 기사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카콜라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인 배차 중지를 당한 것이 벌써 한 달째. 대체 차량을 투입한 사측을 막아서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벌써 3차례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들이 불안해하는 건 일자리를 영영 잃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가고 있는 할부금조차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부를 유예를 시켰고 그리고 생활비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해 화물연대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업장 노조와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사용자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립니다. 현행 노조법상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사측을 상대로 쟁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송사 측이 배차 중지를 하더라도 노동청에 부당노동 행위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이면서 노동자이기도 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할 권리, 이것이 얼마나 참고적인 권리에 해당하는가를 교육해야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부터 업체들이 경영상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고용 형태로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약 2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간 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퇴직한 시간 강사 A씨가 광주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88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대학 교수나 강사가 강의 시간의 2~3배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등굣길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남매와 어머니 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오전 8시 20분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SUV 차량 앞에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그리고 남매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SUV 차량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후 인도로 돌진했고 초등학생 남매와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SUV 운전자인 42살 최 씨가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데 일가족 3명을 포함해 차량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뒤를 받으면 그냥 팍 총알만 여기 들어가 버렸지. 부상자들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인 고모양이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최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제껏 발견되지 않았던 2호기에서도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 2호기 경납 건물에서도 최상층 부인 13단을 절단해 조사한 결과 깊이 18cm의 공극 7개 등 총 18개의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빛 4호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깊이 20cm 이상의 공극 5개 등 총 13개의 콘크리트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빛원전은 6기의 원자로 가운데 5기가 정비와 추가 조사로 발전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빅그린 산단 입주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계는 아직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 600여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20여 곳 모두 이전 요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 지원이 있거나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입주할 경우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적정임금 제공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답했지만 노사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시원한 광주 조성을 위해 산림조합 중앙회와 3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기후대책 사업의 하나입니다.